교재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실무 기출문제입니다. 2021년도 11월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제87회입니다. 2023년도 버전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ERP 회계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 데이터가 있으셔야 돼요. 나눔 클래스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참조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복원하신 후 회사 코드는 5503 주식회사 아산기계고요. 사원은 오예린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세요. 상단에 회사는 주식회사 아산기계 오예린으로 사용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3회 실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사의 회계 관련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 관련이라고 그랬어요.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회계 조회부 구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회계 열렸나요? 첫 번째, 전표 입력 시 입출금 전표의 입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많은 거에서 입출금 전표는 환경요소에서 입출금 쳐보세요. 아이고, 영문이네요. 네,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세 글자만 치게요. 자, 그러면 입출금 전표 사용 여부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여로 되어 있죠? 자,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록된 자산은 월할 상각 방식으로 상각한다. 등록된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등록 그리고 엔터. 그러면 등록된 자산 상각 방법은 월할 상각 2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월할 상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호 재무상태표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라는 거 재무제표가 되겠죠. 다국어 재무제표는 지금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설정은 중국어죠. 그래서 1번어로 출력할 수 없습니다. 답 틀렸네요. 전표 출력할 때 1번 양식을 기본 양식으로 사용한다. 자, 출력이라고 해보세요. 또는 전표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표 출력의 기본 양식은 1번. 1번 양식입니다. 그런데 1번 양식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네, 사원 등록 갑니다. 자, 사원 등록 클릭하셔서 공간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사원이 다 보입니다. 조회. 등록된 사원 코드는 수정할 수 없다. 반드시 이 코드는 한 번 등록되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원명이라든가 부서 코드, 뭐 입사일, 사용자 여부 이런 것들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퇴사일은 시스템 관리자만 입력이 가능하다. 즉, 퇴사일, 입사일은 본인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퇴사일은 시스템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박혜수 사원의 입사일은 2023년 9월 14일이다. 박혜수 커져 갖다 놓고 입사일 보니까 2023년 9월 14일 맞네요. 네, 동그라미.
신서율 사연은 ERP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서율 커져 갖다 놓으시고 사용자 여부가 부로 되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건데 지금 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답. 운영할 수 있습니다. 뭘로 확인한다 그랬죠? 프로그램 사용자 여부로 확인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로그아웃 하고요. 사원 코드 눌러보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뜹니다. 그래서 김종민, 신서율, 박혜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OL인으로 로그인 할 거니까 OL인 체크하고 로그인 다시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중 승인 전표의 상태를 미결로 변경할 수 없는 사원은 그랬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사용자 권한 설정입니다. 회계 관리로 오셔서 OL인 전표 승인 해제의 변경이 가능하네요. 자, 여기입니다. 변경 가능하죠? 김종민 승인 해제 변경 가능합니다. 신서율 승인 해제 변경 가능합니다. 박혜수 전표 입력밖에 없어요. 승인 해제 메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없는 사원이 되겠죠. 답은 4번. 네 번째, 주식회사 아산기계의 고정자산 중 2023년 10월 자산 변동 처리가 발생한 내역은 그랬습니다. 회계관리에 고정자산 관리, 고정자산 변동 현황입니다. 본사가 해당이 되겠고요. 전체 메뉴 선택해서 뭐 지점이 지사가 있거나 그러면 선택하면 됩니다. 자, 본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확인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 10월이라 그랬죠? 그래서 10월 선택합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확인. 본사 영구동에 자본적 지출이 있네요. 자, 변동 구분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답은 4번. 5번 주식회사 아산기계의 2023년 3분기 중 외상매출금 회수가 가장 많은 날은 언제인가 라고 했어요. 3분기면은 언제부터 언제죠? 7월부터 9월까지 되겠습니다. 전표 장부관리 들어오셔서 총 계정 원장 열겠습니다. 일별로 봐야 돼요. 날을 그랬으니까 3분기 선택하세요. 3, 4분기 7월부터 9월 확인 눌러주시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죠. 돋보기 열어서 즉 찾기 열어서 외상 매출금 선택하십시오. 조회. 회수가 가장 많은 날 그랬으니까 대변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대변 금액에 3,200 있고요. 1억 5천 있고 2억 5,200, 5천. 가장 큰 거는 2억 5,200이죠. 9월 14일이네요. 답은 3번. 6번 주식회사 아산기계는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음 업무용 승용차 중 보험료 여부가 부로 설정된 차량 번호는 그랬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리 메뉴로 오시고요. 차량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 전체 조회해 주시고요. 첫 번째 12A의 8087 보험료 여부 여죠.
12B에 0927 부네요. 그러니까 보험 여부가 부, 즉 가입이 안 됐다는 겁니다. 12B에 0927이 답이네요. 12B 0316은 여, 우리화재보험에 가입했네요. 13B에 0717 네, 가입했습니다. 여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7번 주식회사 아산기계는 매월 수입, 지출에 대해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3년 매월 12일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금 계획에 오셔서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 메뉴입니다. 2023년 매월 10일까지래요. 자, 그러면 매월 물어봤으니까 01월로 넣으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고정자금을 누를 거예요. 고정자금 키를 눌러서 여기에서 10일, 10일은 사무실 전화요금이고요. 일반 경비고 20만 원씩 인출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25일 날은 200만원과 3천만원, 3,200만원 나가고 있네요. 고정적으로. 자, 그래서 고정자금 탭을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주식회사 아산기계는 다음 보기에 당좌자산 잔액을 거래처별로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거래처 주식회사 성호기업은 보기의 당좌자산 계정에 모두 잔액을 남아있다. 주식회사 성호기업 거래처와의 거래로 발생한 금액 중 주식회사 아산기계의 2023년도로 이월된 잔액이 가장 큰 계정은 무엇인가? 전표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 가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근데 지금 2월된 잔액의 가장 큰 계정을 물어봤죠? 그래서 총괄 잔액 쪽으로 갈게요. 자, 총괄 잔액 탭으로 옮기셔서 계정은 외상 매출금부터 선급금까지 선택해 주세요. 너무. 네, 131번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날짜는 2023년 01월 01일. 왜냐면 2월 된 거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 날 보시고요. 거래처는 성호 기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2월된 금액, 받으러 옴 2월된 금액, 미수금, 선급금 2월된 금액이 다 보입니다. 2월된 잔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그랬으니까 외상매출금이네요. 자, 외상매출금이 1억 2,317만 7,300원이네요. 답은 1번. 아홉 번째, 주식회사 아산기계는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여비교통비, 판매관리비, 사용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 2023년 3월에 재경부에서 사용한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의 합계액은 2023년 2월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했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표 장부관리에 관리 내역 현황으로 갈게요. 왜냐면 재경부도 걸어야 되고 그렇죠. 사용 부서별로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역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사용 부서별로 가겠습니다. 사용 부서. 그러면 어디 걸어야 돼요? 재경부 걸면 되죠. 그래서 관리 내역 눌러서 재경부 선택해 주세요. 날짜는 2월부터 3월까지 2023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정은요.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죠. 복리라고 두 글자 치시고요.
800번대 복리후생비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비교통비죠. 여비 해서 여비교통비 812번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2월과 3월에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를 합한 금액이 나옵니다. 나오셨나요? 3월에서 2월 빼면 증가한 금액이 뜨겠죠? 자, 계산기 올리겠습니다. 307만원 빼기 228만원 그랬더니 79만원이네요. 답은 2번. 10번. 다음에 비용 계정 과목 중 주식회사 아산기계의 2023년 상반기에 전표 입력 시 사용된 계정 과목은 그랬어요. 상반기 전표 입력 시 사용된 계정 과목. 어디 가서 볼까요? 학기잔액시산표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익계산서를 가서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기는 내리고 학기잔액시산표 가겠습니다. 2023년 6월 30 상반기니까 조회 비용 계정 열겠습니다. 판매관리비에 직원급여 있고요. 일단 상여금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관리비니까 이 상여금이 500번대 상여금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를 누르냐면 상여금의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세요. 계정 코드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정 과목 코드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여금은 505번이죠. 여기 상여금은 803번입니다. 틀렸네요. 접대비 600번대 없습니다. 통신비 800번대 여기 있습니다. 통신비 찾으셨어요? 816번 전력비 있나요?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비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계정 과목은 통신비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